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금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소식 제가 삼성전자 M&A 관련해서 상당히 좀 느낌적인 느낌, 신빙성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자, 블룸버그에서 나온 소식인데 이분이 일단 이 여자분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여자분이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지나 로먼드 미 상무부 장관이 21일 날,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21일 날 중국을 지금 베이징을 찾을 것이다. 지금 예정 날짜가 약간 변동이 될 수는 있지만 블룸버그에서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아서 변동성 가능성도 있지만 8월 21일 이렇게 지금 날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이 미국 가서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미국 가는 게, 이분이 관세,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반도체 이렇게 제재하고 이런 거, 이분이 지금 총책임자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또 중국에 안 들어가면 GPU 같은 것도 그렇고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에 영향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근데 지금 미국 쪽 이렇게 언론을 보면 미국 내에서는 이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대한 큰 기대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일단 중국을 방문한다, 상무장관이, 거기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하고, 요거는 제가 후속 기사가 나오면 21일 날 방문이 있으니까 아마 중국 관영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후속 기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블룸버그에서 이제 중국 간다, 그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 31일 현지 시간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나온 소식이죠. 요거 여러분들에게 일단 깨알같이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 지금 진행은 상당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M코입니다. M코 쭉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이게 이제 패키징 기업입니다. 패키징,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에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후공정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이 전 세계 2위입니다. 2위. 1위가 당연히 대만 기업이죠. 자, 이 2위 기업인데, 자, 삼성전자가 요 M코를 지금 M&A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장자님, 그 미국 기업인데, 미국 기업은 미국 기업인데요. 제가 요 내용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M코는 미국 기업이죠. 미국 기업. 자, 미국 역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건설을 꾀하고 있지만, 중국이라든지 대만하고 비교하면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상당히 우호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로봇 기업도 인수를 했고, 하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 기업은 우리가 인수하기가 상당히 용이한 점은 있어요. M코가 또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M코 회장이 재미교포예요. 그래서 요 점도 삼성전자의 M코 인수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미교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기업. 아마 나이 드신이라고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남그룹, 아남전자. 우리가 예전에 요 아남그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기업입니다. 아남그룹은 1970년 미국 현지법인을 세우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최초의 사실은 삼성전자가 나올 수 있었던 기업이 이 아남그룹이었어요. 아남그룹은 1998년도에 자산 기준 재계 서열 21위까지 올랐지만, 여러분 98년도 기억하십니까? 98년도 나는 F다. 요때 아남그룹이 재계 서열 한 21위까지 갔다가 IMF 때 폭삭 망했죠. 그래서
이 워크아웃에 들어갔어요. 아남그룹의 모체인 아남반도체가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결국 이제 2002년에 아남반도체가 동부그룹에 인수되면서 아남그룹은 그때 이후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서 아남반도체가 동부그룹에 인수되기 바로 전에 아남반도체의 반도체 패키징 부문을 아남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인 엠코 테크놀로지가 인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지금 이 패키징 기업인 엠코입니다. 엠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우리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결국 이제 엠코 테크놀로지는 미국 기업이자 나스닥 상장사지만 이 아남그룹의 정신적 후계 기업이기도 한 셈입니다. 어쨌든 모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 엠코의 인수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패키징 기업인데 그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엠코의 IR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출 가운데 약 한 76%를 이 최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패키징 기업이죠. 그래서 이 최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TSMC에게 승부를 걸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삼성전자에게 엄청난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엠코의 매출 가운데 이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넣는 이 반도체 패키징 매출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게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여전히 엑시노스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LSI 사업부가 엠코 인수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스마트폰 이 AP 패키징 기술에 엄청난 저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스마트폰 이 AP의 발열을 잡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 반도체 패키징 경쟁력의 강화는 결국 지금 삼성전자가 발열 문제 때문에 얼마 전에 엄청나게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발열 이슈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큰 건 결국 패키징이죠. 파운드리죠.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이 삼성전자의 엠코 인수설은 말 그대로 아직 설일 뿐인 것은 맞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엠코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또 엠코의 흥미로운 과거 이력에 결국 우리나라 회사였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엠코를 인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상당히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뭐 외신에서도 그렇고 이 엠코의 인수설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흘러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물론 지금 최근에 이제 글로벌 인수합병이 각 나라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출 규모는 엠코와 비교해서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큰 건 회사는 아니지만 이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완전히 뭐 100%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삼성전자의 니즈와도 잘 맞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 회사는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전문 회사인데, 보시면 뭐 중국 회사하고 대만 회사인데 유일하게 미국 회사이면서 모태가 한국이다. 그리고 경영진도 회장도 지금 한국인이다. 그래서 가격만 잘 맞으면 미국 정부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뒤에서 좀 협상 같은 것도 잘 하고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분명히
좀 물밑에서 어떤 협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